단 7초. 한 진돗개가 미국인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7초가 5천만 명의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세우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개로 알려진 핏불테리어 2마리와 맞서 싸운 우리의 진돗개. 자신의 목숨을 걸고 5살 아이를 지켜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왜 진돗개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진돗개의 가치를 인정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많은 미국인들이 진돗개 입양을 위해 줄을 서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멀리 미국에서 건너온 놀라운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녀가 딸과 함께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라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유 사연은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수익금의 30%를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엠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우연히 TV에서 본 집밥 백선생 프로그램이 시작이었어요. 백종원 선생님의 요리를 보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가게 되었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몇 년이 흐지부지 흐르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국 넷플릭스 알고리즘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뜨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엔 매력적인 한식의 세계에 푹 빠져 요리를 연구하고 싶어서 직접 한국에 방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음식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깊이 매료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의 정이 참 특별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음식도 나눠주시고 그런 따뜻함이 좋았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도 어눌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한 한식당 앞에서 진돗개를 처음 만났습니다. 가게 앞을 지키고 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자태, 그리고 주인을 바라보는 맑은 눈빛까지. 그때 진돗개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진돗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에서 한 진돗개를 만났죠.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이 마주쳤는데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보호소 직원의 말씀으로는 한국에서 입양됐다가 파양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죠. 곧바로 입양을 결심했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고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매운 고추처럼 씩씩하고 당찬 모습이 꼭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 집에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외동딸인 우리 아이가 소화비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면서 움직이기를 거부했어요. 놀이터에 가도 그네 밀어달라는 말만 하고 다른 놀이기구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영양사와 상담도 해보고 운동을 권유해보기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추가 우리 가족이 되고 나서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고추랑 공원에 가요. 엄마, 고추가 산책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스스로 산책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고추와 함께 뛰어놀면서 우리 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활기도 돌아왔어요. 더 놀라운 건 고추의 영리함이었어요. 우리 딸이 피곤해하면 천천히 걸어주고 기분이 좋아 보이면 함께 뛰어놀아주는 거예요. 진돗개가 이렇게 영리한 줄 몰랐어요. 마치 사람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더라고요. 고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우리 가족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고추는 꼭 우리 딸의 방까지 따라가서 잠들 때까지 지켜보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돗개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죠. 한국의 국견이라는 명성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고추는 우리 가족에게 영웅이 되었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오후였어요. 70대인 부모님이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집에 놀러 오셨죠. 날씨도 좋아서 다 같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답니다.
우리 딸은 5살이라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고추와 함께라면 항상 즐겁게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추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던 아이가 우리 딸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 그러니, 고추야? 제가 물어봐도 계속 긴장한 상태로 딸아이 곁을 지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무언가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공원에는 다른 이웃들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즐거워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죠. 우리 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다니 고추랑 만나게 된 게 정말 다행이구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이웃집에서 키우는 핏불테리어 2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핏불테리어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항상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거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딸이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아빠, 어서 딸 데리고 가세요. 소리쳤지만 이미 핏불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본능적으로 손녀를 안으시려 했고 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죠. 그런데 그때 고추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우리 딸 앞으로 달려나가 방패처럼 서더니 낮은 울음소리로 핏불들을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용감해 보였는지 몰라요. 핏불의 주인은 멀리서 멈춰, 돌아와 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핏불들은 마치 좀비처럼 눈이 빨개진 채로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이웃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고추는 계속해서 우리 딸을 지키려 했어요. 핏불들이 달려들 때마다 몸을 날려 막아섰죠. 진돗개의 날렵한 움직임과 대담한 대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주변의 다른 산책객들도 도와주려고 달려왔지만 맹견들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우리 딸을 절대 다치게 할 수 없다. 고추의 눈빛에서 그런 결의가 느껴졌어요.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이 그 순간 가장 빛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견종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체격이 더 큰 핏불테리어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한순간도 우리 딸을 지키는 걸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네요.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고추의 진정한 영웅적인 모습은 그 다음부터였답니다. 상황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핏불테리어 2마리가 고추를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마리는 고추의 목을 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옆구리를 공격했어요. 저는 그저 고추야 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 고추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핏불 한 마리가 목을 물어뜯으려고 할 때 오히려 먼저 그 핏불의 목덜미를 재빨리 물어버린 거예요. 진돗개 특유의 빠른 판단력과 민첩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아이고, 저기 좀 봐. 저렇게 작은 개가 저 큰 개들하고 맞서 싸우네. 주변에서 구경하던 어르신들의 탄성이 들렸어요. 피가 튀기 시작했어요. 고추의 하얀 털이 점점 붉게 물들어갔죠. 하지만 고추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섰죠. 진돗개의 투혼이란 게 이런 걸까요? 아시아의 작은 국가의 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미처 몰랐어요. 핏불들의 맹공격 속에서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딸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고추야, 제발 다치지 마. 우리 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고추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죠.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몸집은 작지만 그 용맹함은 그 어떤 개보다도 컸답니다. 싸움은 계속됐어요. 고추는 이미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핏불 한 마리가 고추의 다리를 물었을 때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추는 그 상황에서도 재빨리 몸을 돌려 반격했죠. 아이고, 저게 정말 대단하네. 주변에서 보시던 어르신들이 감탄하셨어요. 그때 공원관리인과 경찰이 도착했어요. 핏불들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미 고추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추는 계속해서 우리 딸을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얼른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는 고추를 안아들었는데 그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피범벅이 된 고추를 안고 있자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개는 처음 봤다. 진돗개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줄 몰랐네. 평소 무뚝뚝하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는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계셨고요. 우리 모두 고추의 용감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고추는 계속 우리 딸을 걱정했어요.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딸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죠. 우리 고추 잘 견뎌야 해. 딸아이가 계속해서 고추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말로만 듣던 게 아니었어요.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저희 가족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이렇게 훌륭한 견종이라는 걸 이제는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고추의 상태였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고추가 과연 잘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고추를 처음 보시고는 많이 위험한 상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 부위의 상처가 특히 심각했고 다리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진료실 안에서 고추의 아픈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우리 딸은 병원 대기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고추가 죽으면 어떡해요? 엄마, 고추 살아있는 거예요? 고추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손녀를 달래시느라 힘드셨죠. 우리 손녀, 울지 마. 고추는 슈퍼맨 같은 진돗개란다. 이 정도 상처로는 절대 죽지 않아. 아버지께서 손녀를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소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 고추, 제발 살아만 달라고 기도하셨죠.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마침내 수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는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거예요. 목 부위 상처가 깊어서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딸아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지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고추는요? 라고 물었죠.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고추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행히 고추는 강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취에서 깨어난 고추는 약한 목소리로 낑낑거리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 모두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고추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딸이 살았어. 어머니께서 고추의 이마에 키스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고추가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딸을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밤새 낑낑거리면서 병실 문 쪽을 바라봤다고 해요. 주사를 맞고 아픈 상태에서도 우리 딸을 걱정했던 거죠. 이런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봤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감동하셨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우리 딸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달려와서 고추 옆에 앉아 책도 읽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해주곤 했죠. 고추야, 빨리 나와서 우리 또 같이 산책 가자. 이번에는 내가 고추 지켜줄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들르셨어요. 이 녀석, 우리 손녀 지키느라 고생했지? 투박한 손길로 고추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고추를 대하실 때만큼은 달랐답니다. 한 주가 지나고 고추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진돗개의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고추의 강인한 생명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선사했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 모두가 나와서 고추를 배웅해 주셨어요. 이제는 절뚝거리지도 않고 꼬리도 예전처럼 힘차게 흔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 영웅이 집으로 가네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고추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고추의 영웅담은 우리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산책을 나가면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시며 고추의 안부를 물으시곤 했죠. 저기 진돗개 영웅이 지나간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추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개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제 가슴도 뿌듯했답니다. 전문가들도 고추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 동물행동학 교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진돗개는 주인과 가족을 향한 충성심이 DNA에 새겨져 있는 견종입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판단력과 용기는 다른 견종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공감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였다니.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진돗개가 우리 가족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견종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답니다. 고추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한국의 진돗개, 미국의 가정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기자님이 취재를 오셨을 때 고추는 마치 알기라도 하는 듯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이렇게 영리한 개는 처음 봤어요. 눈빛만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지네요. 기자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 동네 초등학교에서 고추를 초대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충성심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진돗개가 보여준 희생정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학교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와, 진짜 영웅이다. 저도 진돗개 키우고 싶어요. 하면서 고추를 반겨주더라고요. 고추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당당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잘 어울렸답니다. 심지어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는 스스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우리 딸도 학교에서 고추 이야기로 숙제를 했대요.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 고추라는 제목으로요. 선생님께서 그 글을 읽어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고추처럼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하셨대요.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고추의 회복 과정을 논문으로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돗개의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 능력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예요. 실제로 고추의 상처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아물었거든요. 진돗개의 우수성이 의학적으로도 입증되는 순간이었죠. 이웃들 사이에서는 진돗개 입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진돗개를 입양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저는 그분들께 책임감 있는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진돗개는 충성스럽고 훌륭한 견종이지만 그만큼 주인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가족처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입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진돗개 보호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고추의 이야기가 한국까지 전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돗개가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답니다. 이제 고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우리 가족의 자랑이자 한국의 명예를 높인 진정한 영웅이 되었어요. 때로는 작은 존재가 큰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단순히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진돗개 보호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추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해온 소중한 존재죠.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주신 한인 사업가 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보호센터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보호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셔서 진돗개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특히 새로 구조된 진돗개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먹이는 것부터 산책까지 직접 챙기시죠. 어머니도 이제는 진돗개 전문가가 되셨어요. 한국에서 관련 서적을 모두 구해오셔서 공부하시더니 이제는 진돗개의 건강관리법부터 훈련 방법까지 술술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진돗개들, 이제는 내 새끼들이야.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 보호센터의 진돗개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특별했던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진돗개의 날 행사예요. 우리 보호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이렇게 멋진 견종이 우리나라 개라니 자랑스럽네요. 한국 이민자분들과 참가하신 분들 모두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지셨답니다. 저희 딸은 그날 행사에서 고추와 함께 시범 공연을 선보였어요. 기본적인 복종 훈련부터 장애물 통과까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죠. 고추야, 우리가 해냈어. 공연이 끝나고 고추를 껴안은 딸아이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보호센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진돗개와 함께하는 치유 시간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진돗개와 교감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담당 선생님의 말씀처럼 진돗개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진돗개 보존회 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진돗개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우리 보호센터를 둘러보시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진돗개 입양의 날도 진행하고 있어요.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께 진돗개의 특성과 관리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입양을 진행하고 있죠.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센터의 목표랍니다. 고추는 이제 보호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새로운 진돗개들을 먼저 반기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위로해주죠. 고추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추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예요. 이제는 상처도 다 나았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목에 남은 흉터를 볼 때면 그날의 용감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고추야, 내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딸아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자랑 진돗개에 감동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얼마나 훌륭한 견종인지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 많은 진돗개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추처럼 충성스럽고 용감한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지켜온 위대한 존재랍니다. 넌 전생에 한국인이었지? 그러니까 너만 영국 음식이 입에 안 맞지. 세계적으로 맛없다고 유명한 영국 음식 따위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한국은 영국에 비하면 건강과 음식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어느 나라도 한국 초등학교 급식의 질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먹는 음식만큼은 중요하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었다는 K급식이 한류 열풍을 타고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4개의 구성국이 연합해 형성한 단일 국가로 학교 급식의 식단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메인 반찬, 사이드 반찬, 음료 등을 아이가 직접 고르는 방식은 비슷하고 대체적으로 기름에 튀긴 음식, 고기 등의 고칼로리 식단이 많습니다. 영국도 한국처럼 무상급식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진 저소득층 아이들만 받는 혜택입니다. 영국의 초등학교 급식은 햄버거, 스파게티, 고기 등 고칼로리의 음식이 매일 나옵니다. 한때 학교 급식에서 햄버거를 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햄버거 회사의 로비로 물거품이 돼버렸죠. 영국의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한국처럼 성장기 급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와 함께 급식혁명을 일으키고자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영국인들의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서 햄버거나 튀김 위주의 메뉴를 즐겨 먹습니다. 특히 섭식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죠. 편식이 심한 아이들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 영양소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작년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거식증에 걸린 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의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영국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영국에서 건너온 사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13살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크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저는 제 글로 인해 용기를 얻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아이는 또래보다 키도 작고 보기 불쌍할 정도로 유난히 말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어리니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크겠지라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살 정도 되니까 또래 친구들과의 차이가 확 커지는 걸 느끼고는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안 줘서 못 먹는 고기나 빵을 제 딸은 왜 안 먹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지만 먹기 싫다면 억지로 먹이지 마. 자기가 배고프면 먹겠지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딸 아이는 기름 냄새나 밀가루가 싫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말이죠. 그게 문제였는지 아이는 점점 살이 빠져 섭식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만날 때마다 키와 체중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키는 때 되면 다 커진다며 웃는 반응만 보일 뿐 그 누구도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키 성장도 너무 더디지만 몸무게가 20kg도 안 나간다는 게 더 심각했어요.
아이가 10살 생일이 되었을 때 지난 1년간 몸무게가 1kg도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장 호르몬 결핍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아성장 전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주사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걱정하니 의사 선생님은 손 엑스레이와 피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엑스레이상 뼈 나이가 2살이나 적게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는 8세 4개월에서 11세 8개월이기에 조금 부족하지만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에 더딘 면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10살 여아 표준 체중이 31.1kg인데 무려 12kg이나 말랐던 것이었죠. 당장은 별다른 증상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상태로 계속 생활할 경우 영양실조와 많은 합병증을 유발해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주치의는 어린 나이일수록 비타민 B, D, 엽산, 마그네슘, 칼슘 등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한다며 한 가지 영양소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며 한 달 동안 식단 조절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식단 조절에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죠. 저는 그동안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 급식을 남기는 것을 방치하고 집에서도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라고 냅뒀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딸이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는 것도 부모냐며 남편과 자책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계획했던 가족여행도 취소해가며 방학 내내 딸의 식단 조절에만 신경을 쓰고 지냈습니다. 식단에서 유가공품을 없애고 콩, 채소, 닭가슴살, 흰살 생선 위주의 식사를 했고 무엇보다 조리 방법을 신경 썼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치킨, 피자, 감자튀김에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 없던 아이라 과일, 과채 주스, 흰살 생선 위주의 식사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3주 후에 병원에 갔을 때 딸 아이는 식단 조절만으로 단백질열량과 피부 면역 반응이 좋아졌다는 다행스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식단 조절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앞으로는 운동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식욕을 돋우고 체중을 유지한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저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 끝나고 개학 날짜가 다가와서 불안했습니다. 저와 집에 있을 때는 아이가 식단 조절을 성공할 수 있었지만 학교에 가면 또 기름덩어리 음식들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물론 도시락을 싸주면 되지만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아이들이 싸온 음식의 냄새만 맡아도 감각이 예민한 제 딸 아이는 분명히 식사를 포기하고 코만 막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저는 아이에게 밖에서 혼자 먹더라도 점심을 거르지 말고 꼭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온 정성을 쏟아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리고 개학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이 학교 후에 도시락통을 던지더니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고기도 못 먹는 초식 동물이냐고 영국인이 아니라고 놀려라며 울더군요. 저는 아이를 설득시키면서 정신없이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2년간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남편은 글로벌 마케팅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지사에 있던 팀이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실적이 좋은 남편과 팀원 한 명이 함께 2년 동안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난 거였죠. 당황하던 저에게 남편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딸에게 나쁘지 않을 거라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 없는 영국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저희 부부와 딸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은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할 정도로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집은 서울 종로 근처에 있었고 아이는 외국인 학교가 아닌 한국의 일반 초등학교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제 아이가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걱정을 했지만 학교가 있는 동네에 대사관과 영사관이 많아서 그곳 직원들도 자녀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라 다행이었습니다. 교대한 직원 아이들의 경우에도 적응이 빨라서 다들 문제없이 잘 다녔더라는 이야기도 들은 터라 큰 걱정 없이 학교를 결정했었죠. 제 딸이 들어간 3학년 2반에는 터키와 스페인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다행스럽게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2명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엄마, 그런데 너무 웃겨. 터키 친구와 스페인 친구는 영어를 못해. 그런데 오히려 한국 친구들이 영어를 더 잘해.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영어로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해서 학교 생활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서 신기해. 그런데 나도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한국어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 딸 아이의 반 친구들,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전통이 교차하는 것 같은 교내 분위기까지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한국 학교에 입학시키자마자 모든 게 마음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한국 초등학교 급식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딸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처음 전학 갔던 날 학교 측에 아이의 건강에 대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교감 선생님은 급식실로 가자며 영양사님과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고 나자 영양사님이 먼저 제게 물어보시더군요. 아이에게 알레르기라던가 못 먹는 한국 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 유상 급식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에서처럼 제가 도시락을 싸서 보낼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드렸죠. 그러자 영양사님은 한 달 급식표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정확히는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님은 한국 음식은 영국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밀가루 위주의 식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무상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믿고 이용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남편의 한국 발령 소식을 들은 뒤로 한식에 대해 미리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튀긴 음식보다 찌거나 굽는 조리법이 많았지만 한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글도 읽었기에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양사님은 일반 식당들과 달리 초등학교 급식에는 나트륨 함량이 철저하게 제한된다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에 방문해서 음식 조리 과정을 견학하고 시식을 해도 좋다며 자신감도 보이셨습니다. 저는 흰 가운을 입은 영양사분을 믿어보기로 하고 등교 첫날부터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첫날부터 급식이 아주 맛있다면서 매일 급식이 기다려진다고까지 말하더군요. 그동안 제 도시락에는 이런 반응이 없었기에 솔직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엄마, 한국 음식은 냄새를 맡아봐도 기름 냄새가 안 나고 오히려 고소한 냄새가 나서 먹을만해. 엄마, 오늘 점심에는 소금이 뿌려진 김이 사이드 반찬으로 나왔거든. 김에다가 밥을 싸서 먹는 건데 너무 맛있어서 2번이나 리필해 먹었어. 미국에서는 왜 김을 간식으로만 먹었는지 몰라. 원래 김은 밥을 감싸서 먹는 거래. 아이는 매일 책가방을 내려놓고 그날 먹은 점심 메뉴를 말해주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잡채에 밥을 비벼 먹었다고 했고 어느 날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매일 급식을 자랑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직접 맛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영양사님은 저를 기억해 주시며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설명과 조리법까지 알려주시며 모두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엄마들과 친해지고 안 사실이지만 저만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 그런지 학부모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간 날 급식의 메뉴는 오곡밥, 두부 버섯전골, 삼치구이, 백김치, 과일 샐러드였습니다. 저는 딸 아이의 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맛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음식의 다양함과 양에 2번 더 놀랐습니다. 음식은 정말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다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딸 아이처럼 저도 리필을 할 만큼 맛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딸과 함께 어린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회사에 부탁하면 통역해 주실 분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서 몇 달 생활해보면서 느꼈지만 고급 인력이 있는 병원 같은 곳일수록 도움 없이 저 혼자 다녀도 무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 병원 내부에도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계셨지만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영국과 달리 아이에게 필요한 검사 몇 가지를 더 해주셨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지극히 정상 범위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2년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아이는 섭식 장애를 고치게 되었고 체중도 15kg이나 늘었습니다. 지금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영국으로 돌아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아이는 예전처럼 인스턴트나 튀김 냄새를 맡아도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참기름, 고추장 냄새 때문에 다른 냄새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된 거겠죠. 제 딸이긴 하지만 아마도 전생에 한국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몸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한식을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추천합니다. 한식 덕분에 딸의 거식증을 고쳤다는 영국 부모가 겪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올리비아 씨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건강한 한식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